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각종 안보 소식 간추려 브리핑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무기들 완전히 다 쓸어넣고 병력도 다 쓸어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 전쟁의 우세를 유지하는 것이 균형이 무너지면 완전히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전장을 확대해 나가는 이 우세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끌어다가 이제는 더 이상 끌어다 쓸 것도 없다 보니까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데, 마치 1차 대전 때 제정 러시아가 하던 그 시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러다가 1차 대전으로 인해서 결국 러시아 혁명을 맞았죠. 공산혁명을. 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푸틴 이러다가 정말 혁명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로이터가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를 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가 45%, 트럼프가 41%, 여기는 거의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이 해리스의 우위다라고 발표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리스가 48%, 트럼프가 47%, 여기는 박빙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 장관들, 그러니까 내각 장관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그냥 여당 야당 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연정을 하니까 네타냐후 총리와 다른 정당 소속의 장관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필라델피아 회랑, 즉 가자 지구와 이집트를 경계하는 그 필라델피아 회랑의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그 밑으로 지금 땅굴을 파고 있는 그것을 통제하는 작전, 파괴하는 작전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총리 입장을 다 지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질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데, 왜냐, 하마스는 필라델피아 회랑 여기에서 이스라엘군 빠져라 이거죠. 왜냐, 그게 빠져야 다시 땅굴 파서 이집트하고 밀무역도 하고 무기 체계도 좀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또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이런 게 되는데, 여기를 지금 이스라엘군이 막아놓으니까 옴짝달싹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건데, 미국도 좀 빠져줘라. 이제 그냥 가자지구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손 들고 싶은 거죠. 자, 이스라엘군은 필라델피아 회랑 내 터널을 80% 이상 파괴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갈란트 국방장관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자지구는 손 좀 떼고 북부 전선으로, 즉 헤즈볼라 중심으로 전선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내각 장관들 중에서 다른 부처 장관들은 전부 필라델피아 회랑 계속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국방장관만 북부 전선으로 가자지구 좀 털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왜 서안 지구에 저렇게 병력을 많이 집어넣냐 라고 질문을 하니,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특수부대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동부 지역, 그러니까 서안 지구에 대규모 테러 전선을 구축 중이기 때문에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병력을 밀어넣는 거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방적 선제 타격을 지지하고 또 그 타격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렇지만 확전은 안 된다. 그러니까 헤즈볼라하고만 전쟁해라. 그걸 옆에 있는 시리아, 또 이라크, 이란 이런 쪽으로 확전하지 말고, 중동전 하지 말고 레바논전만 하라. 자, 이건 겁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스파한의 이 시설이 핵시설이죠. 여기에서 가스 누출이 발생했는데 장교가 2명 사망했다고 하는데 신원을 공개했어요. 중령 1명, 대위 1명인데 여기 이 사람이 중령이고 이 사람이 대위입니다. 그럼 별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 이란군은 투스타 소장이 최고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군인 계급으로 치면 여기에서 한 2계급 정도 더 봐줘야 되는 겁니다. 중령급 정도 되면 우리로 치면 이제 준장급 정도의 위상, 이 정도로 봐줘야 되고, 여기도 대위니까 우리로 치면 한 중령급 정도, 소령 중령급 정도, 이 정도의 위상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꽤 고위 장교가 2명이 죽었다. 핵시설의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서. 러시아의 FSB가 모스크바 시내 모처를 급습했습니다. 상점인데 여기를 급습해 보니까 녹화 장비, 이 비밀 펜이죠. 그리고 시계,
와이파이 수신기 등 3,000여 점을 압수했는데 추가 조사 중이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진열대가 있고 이런 것들 보니까 여기 볼펜이 있는데 이게 이제 녹음기였어요. 녹음기. 뭐 이런 것들, 시계 녹음기, 뭐 이런 거, 비밀 녹음기들 있죠. 그렇게 해서 뭐 공작하는데 필요한.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해외 공작 기구의 전초기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또 러시아 FSB가 세르게이 쇼이구 최측근인 파벨 포포프 전 국방차관을 전격 체포했는데 제목은 대규모 비리 혐의다 라는 건데요. 이 사람이에요. 대장이었고 지금도 대장이에요. 일단 국방차관에서는 해임됐는데 특별한 직책은 가지지 않고 군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에 국방차관들 마구마구 잡아 들어갈 때 그때 해임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은 체포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제1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차관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까지 잡아갔다. 대규모 비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다음은 쇼이구 전 국방장관이 아닌가. 권력 투쟁에서 쇼이구가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초입에 들어갔다라는 평가입니다. 미 육군이 스크랜튼에 탄약공장이 있는데 이 탄약공장 시설을 증축한다고 합니다. 월 36,000발 생산 체제를 선언했는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3개의 라인을 추가 건설한다 라는 건데요. 자, 여기가 지금 스크랜튼 탄약공장의 라인이에요. 그런데 전쟁 전에 미국의 탄약 생산량을 보면 이 스크랜튼 여기가 제네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의 탄약 공장인데 여기 말고도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다 있죠. 그래서 전 미국에는 모든 방산업체에서 생산하는 탄약 전체가 월 14,000발 정도였는데 이걸 제네럴 다이나믹스 하나만 월 36,000발 생산 체제로 지금 증산했고 그리고 이런 라인을 3개 더 만든다. 제네럴 다이나믹스만. 그러면 제네럴 다이나믹스만 해도 월 12, 3만 발 정도를 만들어낸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회사까지 다 하면 월 30만 발 넘게 이제 포탄을 만든다. 탄약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월 14,000발 만든 것을 거의 20배 이상 대폭 늘려서 이제 탄약을 생산한다고 하니까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승리한 원동력이 뭐죠? 바로 미국의 엄청난 생산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런 탄약류 생산에 대규모 생산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신 차린 거죠.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빨리 요코스카에 오지 않고 7함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아직도 3함대 구역, 그러니까 샌디에고가 3함대죠. 이 구역에서 통상 훈련 중인데 야, 요코스카 전개 지연될 것 같다라는 건데요. 이 3함대 구역의 앞바다에서 이렇게 모곱, 슈퍼넷 이거 모형입니다. 모곱 하나 올려다 놓고 일부러 이 랜딩기어 접어놓고 뭐 불시착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 함상에 비상화재 진화훈련 이렇게 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오고 있다. 그 말은 이 서태평양에 항공모함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 시기가 지금 뭐 계속 길어지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요. 병력은 120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고요. 전차는 3대 격파, 장갑차 23대 격파, 차량 57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23문 격파, 무인항공기 84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좀 특이사항을 보면 야포 23문 격파 이게 지난주만 하더라도 47문, 50몇 문 뭐 이런 식으로 4, 50문씩 격파를 했죠. 그런데 이번 주에 들어가서 뭐 2, 30문 주로 이런 식이에요. 그 말은 지금 러시아의 포가 많이 이제 없다. 줄어들었다. 그럼 러시아도 이제는 완전히 드론으로 지금 화력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투는 엄청나게 많아요. 215건. 거의 뭐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많은 수준이죠. 200건 넘으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병력 손실은 1200명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 러시아가 이 아주 잘게 부대들 쪽에서 찔끔찔끔 밀어넣고 있다. 대대급 전투, 중대급 전투 이게 아니고 그냥 소대급으로 스톰제트 만들어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투 숫자는 많은데 규모가 적다라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적 중심에 그러니까 적의 후방에 실질적인 손실을 주고 있다.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쪽의 로보티네 방면에서 공세를 재개하고 있는데 현재 방어 중이다 라고 발표했고, 러시아가 볼첸스크 방면, 그러니까 하르키우 동쪽 아래죠. 그 볼첸스크 방면에서 기갑 부대를 동원해서 돌파, 역습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가 83 근위 공중 강습여단을 동원해서 전차 장갑차를 동원해서 밀어붙였어요. 왜냐? 이 볼첸스크 아래쪽, 그리고 립시 위쪽,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우회 포위 기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격파하기 위해서 더 밀고 내려가는 이런 기동을 또 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드론에 전부 파괴됐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차시브야르 약 40%를 통제 중이다. 차시브야르 시내가 있는데 러시아가 한 40% 점령했다 그 말이죠.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시가전 이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러시아가 차시브야르를 빨리 진격할 수 있냐라는 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시가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죠. 지금 이쪽에서 러시아 포탄이 날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포탄 날아오는 것을 세로로 서 있는 이런 건물들은 파괴가 좀 적게 됐어요. 그러나 그걸 정면으로 받고 있는 가로로 서 있는 이런 건물들은 완전히 그냥 다 부서졌죠. 여기는 철원에 있는 노동당사처럼 뼈대만, 한쪽 면만 지금 남은 상태인데, 이렇게 마치 90년대 2차 체첸전처럼 아예 시가지를 초토화시켜 놓고 시가전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화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숨어서 뭐 시가전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시브야르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이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건데, 와, 정말 처참합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의 민간인들을 강제 동원해서 자경단을 조직했다. 이게 뭐냐? 일단 민간인들 중에서 남성들 보면 잡아와서 총 주고 니들이 지켜, 스스로 지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크롭스크 그리고 쿠르스크 전황평가 회의를 소집해서 전황 브리핑을 받았고요. 우크라이나군은 부차 방면에, 그러니까 키우 서북쪽에 있는 도시죠. 개전 초에 막 엄청난 그 학살 일어났던 바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 부차 방면에서 여성 자원병들이 자원적으로 나도 하겠다 해서 방공병이 된 거예요. 방공 전투 장면을 공개했는데 이렇게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뒷모습만 해서 맥심 기관총 2정을 지금 엮어 만들어서 지금 드론을 향해서 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죠. 뭐 맥심 기관총 2정을 엮었으니까 뭐 드론 같은 경우는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거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북한도 고사총 부대는 대부분 여성이에요. 아마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군복무 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껴보는 장면입니다. 네덜란드 공군 사령관이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준 이 공유된 F-16 전투기 임무 제한 없다. 그거 가지고 모스크바를 때리든 뭐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F-16은 미국산이기 때문에 미국이 허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네덜란드가 주었던 그 전투기 6대 그거 가지고 이번에 대량으로 러시아가 미사일 쐈을 때 방공 전투를 했는데 F-16 하는 데가 추락했지 않습니까? 그 조종사가 올렉시 메스라는 중령인데 전사했죠. 대량으로 추사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올렉시 메스 중령은 우크라이나 공군 중에서 미군 전투기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 베테랑이랍니다. 그 전에 이 전쟁 이전에도 미국의 연수를 많이 갖고 F-15 조종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이 미 애리조나에 가서 조종 교육을 F-16 조종 교육을 받고 귀국한 최고 베테랑 조종사인데 뭐 기체 이상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이 오신트 소식통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람이 순항미사일 3발을 요격했고 그리고 샤히드 드론 한 대를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사일 3발, 자폭 드론 1발을 요격 격추를 했죠. 그러면 아마 방공전투하러 올라가면 암람 미사일 2발, 사이드완드 미사일 2발 해서 4발, 최소 4발의 미사일을 장착하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대공 무기 다 썼죠. 완전히 잘한 겁니다. 순항미사일 3발을 격추했으니까. 그리고 돌아오다가
우크라이나 오신트들의 주장입니다. 돌아오다가 우크라이나군의 패트리어트를 맞았다는 거예요. 오발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 이런 것들은 전투기를 공격하는 능력이 없죠. 전투기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사일, 또 여기는 우크라이나의 서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추락했냐? 그래서 기체 이상이다? 조종사의 미숙이다? 아니죠. 기체 지금 창정비에서 완전히 새 거 지금 가지고 왔고, 조종사도 완전히 베테랑 최고 조종사였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미사일이 날아오다 보니까 이 방공부대가 완전히 그냥 정신없이 방공작전 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아군을 쏴버렸다. 패트리어트에 맞아서 격추당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중국이 평화협상 중재자로 적합하냐 했는데 중국 못 믿는다. 62%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시민들이 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시민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 중국을 한 80% 못 믿는다라고 할 텐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50% 이상이 중국이면 완전히 그냥 사죽을 못 쓰는 이런 자들이 여야 막론하고 많으니까 그게 문제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치인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전차와 장갑차가 부족해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우크라이나군 진지로 자폭 돌격하는 스톰제트 전술을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가 병력 자원 충당을 위해 그야말로 전국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러시아 각지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잔혹하고 황당한 병력 충원 정책에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민자와 노숙자를 포함해 각종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을 설득해 군에 입대하게 한 경찰에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일선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범죄자들을 군에 입대시키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독립 매체들이 폭로했습니다. 러시아 독립 매체 VCHK OGPU가 내무부 내부 자료를 빼돌려 보도한 내용을 보면 모스크바 경찰 기준으로 범죄자 한 명을 군에 입대시킬 때마다 5만 루블, 한화 약 73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지역마다 수준이 다르지만 시골 지역의 경우도 1만 루블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스크바의 경우 일선 경찰 초봉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경찰들이 무차별적으로 행인을 검문하고 체포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매체들은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독립 매체 아스트라와 윈도우는 러시아가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이 스스로 죄수병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도록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이러한 고문 때문에 죽을 것이 뻔한 죄수병 부대에 입대하는 수감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문이 보고된 곳은 옴스크에 있는 IK7 교도소인데요. 이곳에서는 전기 충격, 비닐봉투를 사용한 질식, 암모니아 면봉을 사용한 고문, 심지어 끔찍한 성적 학대까지 이루어져 많은 수감자들이 정신질환을 얻거나 군 입대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군과 전략 로켓군의 멀쩡한 부대들도 통째로 해체해 보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독립매체 아스트라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마리엘 자치공화국에 주둔하는 전략 로켓군 소속 연대 하나를 통째로 차출해 쿠르스크로 보냈습니다. 제27 근위 로켓군 제14 로켓사단 예하의 제290 로켓 연대로 확인된 이 부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토폴M을 운용하는 부대인데요. 러시아는 이 부대의 계약병은 물론 징집병도 강제로 신분을 전환한 뒤 차량화 소총연대로 개편해 전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러시아가 이러한 장병들의 가족으로부터 1인당 200루블 즉 2달러 정도의 사체 처리백 구매 비용을 걷고 있다는 것인데요. 러시아 정부 점점 이성의 끈을 놓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 한마디로 그냥 돌아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이 상태가 제정 러시아가 1차 대전 때 독일군과 참호전 하던 그 상황, 참호전 하니까 병력이 얼마나 많이 갈려나갑니까? 그러니까 마구마구 징집하는 그때 상황과 같다. 징집할 게 없으니까 정말 뭐 탈탈 털어서 데리고 가서 뭐 죽고 했는데 그러다가 또 하다 보니까 비용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많이 걷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 버렸죠. 자,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IK7 교도소에 이 교도소에서 얼마나 많은 고문이 자행되고 있냐. 고문을 왜 하냐면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수감자들이 있죠. 고문을 마구마구 합니다. 와, 내가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 계속 이런 고문을 내가 몇 년 동안 받을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가겠다. 네, 3년 남았는데 5년 남았는데 그들을 이렇게 고문받을 바야 가서 1년만 내가 잘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문을 한다는 건데, 전기 충격기로 이건 뭐 증언이에요. 주장이에요. 전기 충격기로 고환을 충격을 줘버린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전기 충격기 이런 것들을 성적 학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뭐 거기 다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건 아닙니다. 항문에 집어넣고 거기서 또 충격을 줘버린다는 겁니다. 전기 충격기를. 이런 충격 고문을 받으니까 이럴 바에 내가 차라리 가겠다 해서 간다는 거고, 경찰관들은 뭐 한 73만 원 정도, 자기네들 월급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절반을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한 명을 잡아서 보내면. 그래서 시내에서 폭력행위하고 있으면 잡아가지고, 또는 뭐 기소중지자, 우리가 지금 기소중지자, 수배자 잡아서 야, 너 내가 봤을 때 너 앞으로 5년이야. 5년 동안 감옥 갈래? 아니면은 도장 찍고 지금 크루스크 갈래? 보내면 73만 원 받으니까 어떻게든지 협박하고 어르고 달래서 보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경범죄 없는 거 있는 거 다 그냥 때려잡아서 보내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부대인데 290 로켓 연대, 이 군 부모들이 지금 제보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로켓 연대 소속인데 지금 크루스크 갔다, 이런 거예요. 아니, 이 토플 M 이건 지금 러시아의 현용 주력 ICBM입니다. 현용 주력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운용하는 부대원들을 잡아다가 부대체로 전선으로 보내서 스톰제트로 돌격시켜버린다. 포크롭스크에 사람 없으니까 야, 계속 보내야 되는데 사람 없어, 갖고 와 해서 하는데 이런 부대까지 보낸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제 생각에 이 ICBM을 조작하는 사람 같으면 간부겠죠. 그런 사람을 보낸 거 아니겠죠. 이 ICBM 부대 경비하고 하는 이 헌병, 군사경찰 이런 사람 부대를 통째로 보낼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특수공작 부대들이 이런 거 타격해버리면 지금 경계부대 없을 것 같아요. 꽤 큰 전과 올릴 것 같은데, 이런 황당한 짓을 하는데 거기다가 부모들한테 연락이 와서 $2 200루블 내세요. 왜냐? 당신 아들 죽으면 시체 처리백 이거 $2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안 주면 그냥 아무데나 던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있으면 이렇게 싸서 고이 모셔오는데 없으면 그냥 던져요. 돈 내세요. 와, 이것도 나라에서 안 줍니까? 근데 죽지도 않았는데 줘야 되는 부모나 주변인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한다는 겁니다. 저는 나라에서 이거 안 준다는 생각 안 합니다. 떼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누군가가. 이런 황당한 러시아. 시간은 러시아에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만 그래, 러시아 한번 이 기회에 완전 망하게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만 해준다면 정말 몇 달 가지 않으면 러시아 진짜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